여러분들 돈에 보면은 모든 돈에 우리나라에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꽉 찍혀 있다. 모든 돈에는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딱 찍혀 있어. 우리 총재님이 없으면 돈들이 못 만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연세는 많으시지만 멀리서 너희들 사랑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열심히 들으면 딱 여러분들 내가 얘기한 게 있지? 딱 그 총재님 의자로 쏘고 탁 들으면 여기서 한국은행 총재 나온다. 이거 왜 아멘이었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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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이시고 더 이사장님이 내가 우리 형님도 하면서 나는 노재환, 우리 형님은 노영환 서울생. 우리 형님의 서울상대 동창이시고 또 여기 우리 서울상대 수석으로 또 입학하신 또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박성 전 한국은행 총재님 초청 강연 큰 박수로 여러분들 학생들 반갑습니다. 여기 이 섬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보면 오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섬에 이렇게 훌륭한 학교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이 학교는 서울에서도 유명합니다. 이런 정도로 떨어져 있는 가령 경상도나 호남이나 이런 데 같으면 학생들이 모두 줄어서 폐교 위험에 있는데 이 학교는 미국의 명문 학교를 닮은 것처럼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대단히 높은 질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의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신이 나온 학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인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 넓고 인구가 80억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할 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을 하는 그러한 인재로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90세입니다. 90년 동안 살면서 내가 겪은 경험을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전달할 때 부득이하게
마치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제읍에서 십리길을 걸어서 가는 농촌 마을에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소장농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겨우 밥을 먹고 사는 정도였지만 그러나 여유 있게 사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초등학교를 외정시대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은 모두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국말을 못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한국말을 하면은 벌을 주었습니다. 어떤 벌이냐면은 매달 표딱지를 한 20장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같은 친구끼리 놀을 때 한국말을 하면은 표를 주시오. 일본말로는 후다오구다사이 하면 표를 주시오 합니다. 그럼 표를 내야 합니다. 이게 벌입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월말에 선생님한테 냅니다. 그럼 표수가 많은 사람은 국어 점수를 후하게 주고 표수가 적은 사람은 국어 점수를 적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를 말살하고 한국 정신을 말살하려는 일본의 교육 방침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은 절반 가까이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쌀겨라면 여러분들 농촌에 있는 사람은 아는데 벼에 꺼죽을 벗기고 나서 쌀을 긁어낸 그 부분입니다. 겨는 아니고 쌀 꺼죽을 긁어낸 건데 그건 먹을만 합니다. 급할 때는.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굶고 오는 학생들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때 우리들은 새끼로 만든 공을 차고 즐겼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반은 60명이었습니다. 60명 가운데서 중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남자가 한 5명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김제읍에 중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리 지금으로 말하면 익산의 공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가려면은 거기서 한 4, 50리 되기 때문에 김제까지 10리를 걸어서 기차를 타고 그때 기차는 곡간차, 화물차를 전기기관차가 끌고 가서 불과 한 4, 50리 되는 곳을 한 40분 걸려서 기차가 달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익산에 내려서 다시 2km를 걸어서 학교에 이리 공업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집을 나서서 17km, 왕복 17km를 걸어서 기차를 타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늘 어두워서 집에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6년 동안, 그때는 중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6년제였습니다. 중학교가.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 때가 가까이 임박하면서 저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희망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서 내 적성은 대학 교수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집안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집에 어머님, 아버님이 계셨지만 모두 다 늙으셨고 노동 능력이 없었고, 거기다가 여동생은 초등학교 다니고, 그래서 노동할 사람도 없었고 경제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없을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궁리한 것이 1년 동안 내가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저축을 해서 내가 바라는 학교를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낮에는 나가서 농사일을 짓고, 그래서 나는요 지금 농사일에 소를 끌고 그 밭을 가는 일은 못했지만 지게 짓고 실어 나르는 일, 모 심는 일, 벼 베는 일, 콩 심는 일, 목화 심는 일, 온갖 일을 다 잘합니다. 내가 건설부 장관이 되어서 대통령과 함께,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봄에 모심길을 나갑니다. 대통령과 함께. 그러면 그 모심길은 사실상 카메라에 담기 위한 행사에 불과한데, 거기 가서 보면은 모를 제대로 심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그냥 원고 추춤하고 심는 척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농사일을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농사일을 다 했고, 산에 가서 나무를 긁어서 땔감을 하고, 중학교, 여러분과 같은 중학 1학년에 들어가서는 집에서 심은 목화를 어머님하고 같이 심었어요. 목화를 심어서 목화를 따서 그것을 가지고 벼를 이 불에다가 그걸 말려가지고 벼틀에 올려가지고 어머니가 벼를 짜서 그 짠 것을 물을 사다가 검은 물감을 들여서 그거를 면사무소에 있는 재봉틀 집에 맡겨서 옷을 해서 그 옷을 입고 중학교를 다녔고, 신은 검은 고무신을 신었는데, 제가 그때 바라는 것은 부유한 사람은 운동화를 신었어요. 나도 운동화 한번 신어봤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던 것을 내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1년 동안 집에서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등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그때 우리 집에는 농가가 대부분 그렇지만 전기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시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의 시간은 샛별이 어디에 걸려있는가를 보고 어머니가 가르쳐주셔서 지금 몇 시쯤 됐다는 것을 알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잔불을 켜놓고 공부를 해서 1년 뒤에 가보니까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쌀 5가마니가 저축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서울대학은 일반 사립대학,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에 비해서 등록금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벅찬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등록금을 1년 동안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쌀을 저축을 해서 이제 서울로 시험을 보러 간 것입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역 앞에 어떤 여관에 들어서 이제 시험 준비를, 시험 보러 가는데 전차를 처음 타봤고, 전차 너머로 보니까 무슨 곰탕, 복덕방, 이런 간판이 보이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곰탕은 저는 곰고기를 끓여서 파는 것이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고, 복덕방은 저게 혹시 떡집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그 형편 속에서 학교 다닐 때는 등록해 놓고 집에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농사 짓는 일이 많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그 대신 갑절 노력은 2배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저녁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이제 한국은행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한국은행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좀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는 나를 유학까지 보내줘서 박사학위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상대에 합격한 것이 첫 번째 도약 기회였고, 두 번째 도약 기회는 내가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얻은 것이 두 번째 도약 기회였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뒤부터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부 장관도 했고 한국은행 총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90평생 동안 과거를 회상해보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장차 가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내가 장차 장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또 내가 한국은행 총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그렇게 밑바닥에서 헤매던 내가 어떻게 해서 장관도 되고 하는 총재도 되고, 오늘날은 돈 걱정하지 않고 부자는 아니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면 참 신기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 집 사람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믿기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장차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뒤에 내가 정부에 들어가 장관 될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내가 한국은행 총재도 할 수 있다. 내가 대통령도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어떤 큰 기업가가 되어서 가는 현대도 되고 삼성도 되고, 어떤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훌륭한 중소기업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가가 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어떤 예술가가 되겠다. 문학가가 되겠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봅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집안이 가난해도 좋고 뭐도 어쩌도 좋고 나는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좋고 어떤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내가 지금부터 간추려서 4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로부터도 어디 가서도 저 사람은 틀림없어. 믿어도 돼. 안심해도 돼. 맡겨도 돼. 이렇게 믿는 사람.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여러분 성공의 주춧돌입니다. 모든 성공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내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체국이 있죠? 우체국에 가면 어떤 직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거기 직원이 있어요. 어느 회사에 가면 거기 직원이 있어요. 가령 어떤 우체국에 갔다 봅시다. 가서 뭘 부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맞이하고 성실하게 맞이하고 그래서 부탁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퉁명스럽게 귀찮다는 듯이 냉정하게 불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불성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불친절한 사람, 네, 손님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만 그럴 것인가? 다른 손님에게는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는 손님이 하루에 100명이라고 합시다. 100명이 저 사람 불성실해, 믿을 수 없어, 불친절해 이렇게 느꼈다면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10사람한테 전파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명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못 써. 그러면 하루에 1000명이면 한 달이면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 적으로 생산되는 겁니다. 매년 3만 명의 적이 나의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에 소문을 뚫고 나가서 저 사람은 불친절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그 자리에 어떤 여자 직원이 있었다면 그 여자 직원은 혼인길도 막힐 겁니다. 소문 나보세요. 그 여자 직원은 안 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받는,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재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능과 노력은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안 될 바에는 노력이 재능보다 더 중요합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재능이 있어야 잘하고 노력이 있어야 잘합니다. 그러나 노력이 없는 재능보다는 재능이 없는 노력이 훨씬 그 사람을 더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능을
없다 하더라도 노력을 갑절하면 얼마든지 그런 신뢰를 쌓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는 여러분들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달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하고 조직을, 또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나의 이익보다 앞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사익보다 공익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여러분들 지금 이 학교를 이끌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있는 이 재단, 또 우리 이사장님이 바로 이 공익정신, 나를 배려하는 정신이고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하는 정신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가령 야유회를 가면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꾸준히 앞다퉈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뒤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모임에 가면은 식사를 뷔페로 합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 계란이 나옵니다. 계란을 보면 삶은 계란이 어떤 건 터진 것이 있고 터지지 않은 맑은 것이 있어요. 똑같이 좋은 거지만 모든 사람은 터지지 않은 것만 먼저 갑니다. 먼저 가져갑니다.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터진 계란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신 일이 있죠? 그때 터지지 않은 것을 내가 먼저 갖다 먹을 수 있는 사람. 대중목욕탕에 가면 자기가 쓴 수건을 무질서하게 놓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런 목욕탕에 수건을 거두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승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종이 조각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이 조각을 주워다가 쓰레기에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사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여름방학에 고향 농촌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때는 6.25 전쟁 직후여서 군인이 모자라서 지금처럼 병무청에서 사람을 이렇게 증병을 해서 질서 있게 이렇게 되질 못하고 경찰관이 젊은 사람을 아무 데서나 잡아다가 군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논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젊은 사람을 일터에서 잡아가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부근에 있는 김제읍에 있는 경찰서 그 유치장 같은데 그거 가지고 추력으로 실어서 그 군인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고향에 내려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박순기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21살인가 2살인가 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자기 4명이 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이가 늙고 병들어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는 미쳤습니다. 이 정신 환자고 자기 어머니는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일을 해서 그 네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향에 방학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나머지 진정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이래서 이러니 이 사람은 좀 특별히 좀 풀어달라는 내용이죠.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가서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 면장한테 도장 받고 그 파출소장한테 도장 받고 그래가지고 신입길에 있는 김제읍의 경찰서를 갔습니다. 가서 거기 병사주임을 만났습니다. 그때 병사주임이 경인지 경감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정병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읽어보고 나에게서 물어보더니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소장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소장이 좋다. 이 사람 이 사람 해제하던 품위서만 올리면 바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거기서 풀려 나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정병옥이라는 사람이 제게 그래요. 학생은 장래가 폭망된다고 난 보고 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래 큰 제목이 되어달라. 그 말을 내게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난 그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고 그래서 난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게 1학년 때 이야기인데 2학년 때 가서 도저히 집에서 학비를 마련할 방도가 없어요. 내가 저축해놓은 쌀 5가마는 벌써 없어져 버렸고 그 뒤에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내 생각에 방법이 없다. 이제 군대를 자원해서 가야겠다. 군대 가서 갔다 오면 그 사이에 조금 형편이 나아지든지 하겠지. 그래서 군대를 자원 입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들던 여름방학에 내려가서 그때는 모든 병사 업무를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서 그 병사계를 찾아서 자원입대 원서를 냈습니다. 내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1년 전에 만났던 정병욱이라는 그 병사 주임이 그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는 금방 알아차리고 어찌 왔느냐고 전부 사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한마디로 군대 지금 가서는 안 된다. 지금 군대 가면 3년을 그 군대에 있어야 하는데 학생과 같은 지금 성장기에 3년은 너무 가혹하다.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 병사계 통해서 지금 추진되는 거는 대학생들에 대한 학도병으로 가면 1년 반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안이 지금 나와서 지금 중앙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의견을 보내고 이 문제가 추진되고 있으니 머지않아 곧 1년 반으로 단축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학생은 지금 군대를 가지 말고 고상이 있더라도 우선 어떻게든지 등록을 해가지고 이 학도병 제도가 생기면 그때 가도록 하라. 그래서 그 말에 솔깃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빚을 얻었다 해가지고 학교를 등록금을 마련해서 등록을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내가 3학년 때 그때 한 6, 7개월 뒤 3학년 1학기 때 그 학도병 제도가 생겨서 내가 그 학도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제대를 하고 학교로 복학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 정병옥이라고는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모르겠는데 내 일생으로 볼 때 그때 3년이냐 1년 반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그분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느냐고 했더니 그때만 해도 안 된대요. 모른대요. 그래서 그 뒤에 그분에게 연락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이와 같이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있으면 어느 면에서는 그 고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돌아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되고 그러는 것은 나의 행복이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행복이다. 큰 행복은 내가 누군가 남을 위해서, 누군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더 큰 행복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달라. 여러분들이 일생을 앞으로 사는 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모습의 어려움, 고난 이것이 닥칠 것입니다. 여기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7.8비란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그걸 이겨내라.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라. 일시 쉴 수는 있지만 희망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실패를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에 좌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가 오면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실패에서 내가 뭘 잘못해서 실패가 왔는가 그걸 분석하고 다시는 실패가 오지 않도록 거기에 내가 대응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패가 성공의 자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정리해서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큰 인재들이 이 언어에서는 서울에서 보면 오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선모도에 있는 이 학교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훌륭한 우리나라 인재들이 많이 대출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말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심 이 총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아니 앉아 앉고 혹시 질문 한번.
빨리 질문 크게. 기독교이신가요? 교회 다니시네. 교회 다니시는가요? 나는 안 다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네.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열심히 또 크게 들리게. 공부할 때 안 힘드셨나요? 어? 공부할 때 힘드시지 않았나요? 공부할 때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지 않았냐.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할 때요, 집중하는 공부와 집중하지 않는 공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중하지 않는 공부는 차라리 중단하고 푹 쉬세요. 그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 집중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취욕에서 나옵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 성취욕구가 없으면 집중력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희망과 욕구로 가득 찬 사람은 이건 공부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나는 사실은 국내에서 대학을 다닐 때까지도 비교적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가 그렇게 충분히 집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못했습니다. 내가 서울상대 합격하는 건 맨 꼴찌로 커트라인에 걸려서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집중된 공부를 해본 것은 미국 유학시설이었어요. 그때 한국은행에서 날 유학 보낼 때는 2년 동안에 석사 학위를 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동안에 박사 학위를 하고 싶었어요. 그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급한 거예요. 1시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학교를 버스 정거장까지 학교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셔틀버스를 기숙사에서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에는 뭔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아니 무슨 이 커브가 왜 위로 우상향으로 안 가고 밑으로 내려가는가, 막 예를 들면 이런 그 있지, 이게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여러분들 조금 좀 적합하지 않은 장소인지 모르지만 화장실에 갔어도 내 머리는 거기에 갔어요. 공부. 이게 집중하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야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이 힘든 것을 억지로 참고 하려고 하면 그건 못 견딥니다. 그러면 차라리 자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욕구가 날 때, 그 욕구라고 하는 건 성취욕.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냥 뭘 해야지 하는 그 욕구가 나의 그 공부 욕심을 불러일으키면 집중이 가능합니다. 또 한 사람만 더. 질문 크게. 곧 있으면은 1학년이랑 2학년이 기말고사를 보는데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비결. 약간 공부 방법 그런 거. 집중하는 거. 글쎄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내 경우는 그랬어요. 내 경우에는 그 책을 읽으면 책의 요점을 기록을 하고, 내가 그 요점 가운데도 특히 중요한 건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걸 그때마다 아이디어가 나올 때 그것을 카드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쌓았습니다. 쌓아가지고
내가 특히 박사학위 공부할 때 그랬는데, 그리고 그 나중에는 이 카드를 정리하면은 아이디어가 전부 거기에 걸려서 나오도록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다른 꿈은 없으셨나요 혹시? 다른 꿈? 네. 젊었을 때 다른 꿈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해만을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다른 꿈은 없었고, 다만 내가 한 건 여러분들은 다르겠지만, 내가 6.25 전쟁 때 너무나 주변에 화목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서로 우리 동족 간에 죽고 죽이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군은 퇴거하면서 그때 좌익분자들 모조리 가서 산에다가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우리 국군이.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공산군이 쳐들어와서는, 그때 전라도에는 공산군이 들어왔으니까, 공산군이 들어와서는 그때 있었던 소위 우익계열이라고 하는 사람, 원룸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장, 면장한 사람까지 그냥 모두 잡아다가 꼭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은 절대로 나 정치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에 가령 국회의원이 되어라, 이런 그 정치에 들어오도록 하는 교섭을 한 4번쯤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제가 사용한 것은 그때 저의 자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오직 저로서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겠다는 일념으로 했고, 다른 꿈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총재님이 사회에 얼만큼 기부했게? 자, 빨리. 55. 장난으로 하지 말고. 1조 2조 45. 우리 총재님이 사회에서 자, 우리 하나, 둘, 셋.